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코입니다. 네, 이른바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몹시 보기 안 좋습니다. 검찰청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통해서 전후 문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저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했던 절충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오늘 아침에 다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총장이 직접 법무부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결국에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손을 떼고 지금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이 지휘를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이 결과 발표가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이 지휘를 수용하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지휘 감독권이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201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지휘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또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대검의 설명인 것 같은데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2013년 상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 같긴 한데 영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양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견차가 좁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갈등이 봉합될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입장을 정리하면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금의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 수사본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수사팀을 유지하고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니 총장은 지휘 일선에서 빠지라는 이 추 장관의 입장은 받아들이되 함께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중앙지검장 역시 이 총장과 함께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이런 절충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총장이 입장을 낸 지 2시간도 채 안 된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추 장관이 이를 바로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글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갈등이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정한 데드라인을 약 1시간 정도 앞두고 대검찰청이 추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채널A 강요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논란은 없을까요? 네, 일단 검찰총장은 이
댓글도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본인은 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대검이 2013년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수사 지휘임을 애둘러 강조한 것도 그중 하나고요. 또 대검이 어제 윤 총장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거절한 것을 두고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대검은 오늘 오전 어제 발표한 이 서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법무부가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법무부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어제 발표한 윤 총장의 입장이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만든 절충안이었고 이를 공개 건의하라고까지 요청해서 이를 따랐더니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끼리의 협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무부가 협상을 해놓고 이 뒤늦게 판을 깬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실의 힘은 제일 강한 것이고요.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굳이 어떤 법적 기술을 부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님의 지금 지휘 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제가 지휘에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무력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제가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관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 사건, 이 사건을 과연 누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한껏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까스로 봉합은 됐습니다만 그 여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계바늘을 하루 전후로 되돌려서 하나하나 좀 풀어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상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오전 10시죠. 추미애 장관은 한 4차례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자신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 최후 통첩을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바로 어제 오후 6시쯤에 검찰총장 입장이 나왔죠. 예. 장관의 말대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 대신 보고는 받겠다. 예. 하지만 대신에 서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예. 수사를 하면 난 지휘는 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라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김영대 지금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장이 되는 그런 절충안, 독립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절충안을 내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이제 예. 독립수사본부와 같이 이제 수사를 하는 이 독립수사본부를 설치를 제안을 하면서 예. 나는 지휘만 받겠다, 보고만 받겠다라는 예. 절충안을 냈죠. 예. 그러다가 이제 2시간도 안 돼서 추미애 장관이 그건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그 윤석열 총장은 보고만 받아라라는 예. 이 소위 이제 절충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총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예.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법무부가 대검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건지 예. 대검이 법무부한테 요청을 한 건지를 두고 지금 말이 바뀌고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호정 기자가 정리를 조금 했지만 보면 대검은 법무부에서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수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법무부는 대검에서 요청을 받아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거다. 예. 우리가 요청한 바는 없다라고 지금 둘이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절충안이 나오는 그 과정, 그것이 또 언론에 공표되는 과정, 이것들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기싸움, 그 부분을 먼저 맥락을 좀 짚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3일 연속으로 연가를 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따르라라고 강한 압박을 행사를 했고 장고에 들어갔던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것은 독립수사본부 설치. 현 수사팀은 들어가되 그것을 지휘하는 이 팀장은 서울고검장, 지금 중앙지검장이 아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절충안을 냈어요. 그 절충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정도면 장관도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장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어떤 주도로 수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일각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검언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보도하고 또 어떤 이거를 세상에 터뜨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MBC 기사 보도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제보자뿐만 아니라 MBC와라든지 뭐 예.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도 왜 중앙지검이 사건 수사를 대검 측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검에다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뭔가 추미애 장관 편에 서서 뭔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대검은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예. 보면 양쪽에 다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시했던 그러면 고검장이 수사를 해서 이런 어떤 현재 중앙수사 그 중앙지검의 형사 일부뿐만 아니라 이 팀도 다 합쳐서 수사를 하자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타당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그것도 더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한 게 뭐냐면 일단 수사 전문단을 소집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하지 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휘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맞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무조건 이건 이성윤 지검장이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추 장관은 국민들이 봤을 때 나름 괜찮은 절충안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립수사본부 설치가 자신이 그토록 거부를 명확히 했던 이른바 특임검사랑 비슷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의 진상, 진실 예. 이거보다는 실제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게끔 또는 하기 길들이기 위한. 그리고 또 이게 많이 듣지 예. 않으면 이제 감찰을 한다든지 예. 어떤 그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보다는 실제 그걸 둘러싼 윤석열 총장과 검찰 내 윤석열 친윤석열 예. 그룹이라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라내겠다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그것만 예. 요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제시했던 안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예. 과연 그랬을 경우에 서울고검장도 믿지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무조건 내를 따르라 하는 것도 예. 저는 이것도 좀 오늘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사퇴 또는 길들이기가 목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현종 의원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기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서울고검장의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에 오가는 이런 그 소위 펀치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추미애 장관의 궁극적인 뜻이 목표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 번의 어떤 절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생각보다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윤석열 총장 당신이 물러나 달라. 이게 추미애 장관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이 움직인 게 추미애 장관이 그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뒤집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가능성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의 인터뷰는 오늘 아침에 대검 쪽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뤄진 인터뷰라 아마 어제 저녁 상황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제 저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정말 문헌 그대로 자신의 지시한 내용 그대로 윤석열 총장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백기투항하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절충하는 그 백기투항은 아니었다라고 추 장관은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되어 있는 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앞서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법 기술을 걸지 마라. 자꾸 예. 기술을 걸면서 이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같은 그런 편법 혹은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가 특임검사 얘기였어요. 예. 특임검사도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겠다. 특별수사기구를 만드는 것과 특임검사에 무슨 차이가 있죠? 같은 것이다. 예. 특별수사본부와 특임검사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볼 때는 정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장관이 예. 윤석열 총장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자신에게 반기를 계속 들면서 예. 자신에게 뭐랄까요, 좀 동정표 여론을 좀 더 예.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 기술이 아니거든요. 예. 수사하고 있는 것을 믿고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어젯밤에 예. 검찰 쪽에서 내놓았던 절충안은 또 하나의 법 기술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안했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면 물론 네. 지금의 중앙지검 수사팀도 같이 합류해요. 네네. 그렇죠? 지휘만 서울고검장이 하는 거죠. 수사팀은 합류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은 빠지죠. 예. 네. 이 특별수사본부는 지금 채널A 관련된 의혹 또 이현종 의원께서 얘기했던 뭐 건원유착이라고 불리는 MBC 보도와 관련됐던 의혹들을 파헤치는데 공정하게 파헤치는데 장애가 되나요? 일단 보시죠. 그게 주목적이죠.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리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특임검사를 만들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그런 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법기술을 걸지 말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참 해석하기 나름에 맞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은미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그 절충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주류예요? 대검은 지금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대검에서는 지금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윤 총장이 발표한 그 건의문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낸 게 아니라 절충안이 대검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머리를 짜내서 예. 대검에서 만들어낸 다 독단적인 안이 아니라 애초에 윤 총장은 초반에 이 추 장관의 지시가 예. 떨어졌을 때 하루 뒤에 입장을 발표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법무부에서 한번 같이 안을 짜보자 해서 법무부랑 대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절충안이 어제 윤 총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일선 실무 과장이나 일선 실무 무슨 검사 평검사들 사이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아예 특정을 했습니다. 국장급에서. 예.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다 이야기가 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양새만 총장이 건의하는 모양으로 좀 만들어달라. 그래야지 추 장관도 이걸 받을 때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법무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올렸더니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거부를 하고 거부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뭐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관한테 전달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법무부 실무진이 뭐 장난을 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법무부에서는 대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대검 간부들은 고위 간부들은 이게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고위 간부진들 사이에서 논의가 다 됐던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너무 무책임하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게 김경수 고검장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 추미애 장관이 몰랐을까요? 라고 하니까 어제 절충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제 절충안이 오고 간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보통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고검에 근무했더니 검찰 내부 깊숙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실제로 법무부가 장관의 지시 없이 정말로 실무진 손에서 이걸 검찰국장까지 올라왔던 얘기인데 검찰국장이 뭐 추 장관 모르게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올렸다라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겠습니다. 추 장관이 실제로 정말 전혀 보고받은 내용이 없었던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마지막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입장만 낼 뿐이지 기자들의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어제 저녁에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절충안은 오히려 법무부 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장관에게 미리 사전에 구두보고든 어떤 형식이든지 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절충안인데 갑자기 이게 뒤집힌 그 배경이 너무나 의아하다. 그러나 법무부 쪽에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예, 말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전후 맥락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추 장관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추 장관이 다시 뒤집었다면 이 사안은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법무부에 가면 검찰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 검찰국은 검사들의 인사 문제라든지 뭐 검찰과의 어떤 소통 예. 이걸 이제 전담하는 부서예요. 이 검찰국장이 지금 조남관 검찰국장이 지금 근무 중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동부지검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하면서 임명된 예.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김행커나 저도 마찬가지로 조직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밑에 사람들이 상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뭐 큰 일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바로 징계가 오지 않습니까? 정식 보고는 아니지만 구두 보고는 그렇죠. 해야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예.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 수시로 이제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느 조직인지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공직 사회라는 건요. 훨씬 예. 더 우리보다도 어떤 밑에 자율성이 없습니다. 즉 상관에게부터 어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공직 사회예요. 더군다나 법무부는 더 합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가 이 큰 일을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일을 추미애 장관한테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시켜 왔다? 저는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이 사람들 다 잘라야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이제 검찰국과 대검 사이에서는 뭔가 이 상황을 좀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실무진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왜 이랬을까라는 문제예요. 저는 추정을 해보면 결국 이제 좀 전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법무부 알림이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청하고 의원한테 공개가 되고 뭐 등등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언유착뿐만 아니라 예. 이 검언유착이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공작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까지도 다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사를 새롭게 받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만약 이것이 구성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저걸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어떤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예.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가까스로 갈등은 봉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절충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놓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추 장관에 의해서 왜 거부가 된 것인지 그 전후 맥락은 여전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건이 끝났어도 아마도 밝혀져야 될 네, 그런 맞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스로 봉합이 됐습니다. 자, 박수를 쳐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말만 좀 간단히 좀 논평을 듣겠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추미애 장관이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순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갈등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괜히 곤조를 부린 거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뭐 추미애 장관과 그 윤석열 총장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감정 싸움으로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윤 총장이 백기투항한 네, 그렇죠.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모양새까지 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앞서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특별기구를 만드는 건 저는 수사팀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조직생활 얘기하셨는데 조직에서 수장이 바뀌면 예. 밑에 사람은 따라가야죠. 특별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동안 지휘해왔던 지휘관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수사관만 데려가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순리대로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뜻은 추 장관의 말처럼 처음부터 추 장관의 말을 들었으면 될 일이었을 텐데. 아니요, 전문수사 자문단을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가까스로 갈등은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 남긴 여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봤고요. 오늘 아침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어제 저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이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것은 법무부에서 이 기자들에게 보냈던 공식적인 문구와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자들보다 다 앞서서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이 됐을까? 그 전후 과정은 다 밝혀졌나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어제 밤 예. 9시 55분경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혹시 준비가 저 내용입니다. 법무부 예. 알림.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마치
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도가 된 법무부 공식 입장을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 총장의 이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나오는 법무부의 설명인 거죠? 법무부의 예. 설명인 것처럼 최강욱 대표가 올려놓은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이 받은 문자는 저게 아니었거든요. 예. 기자들이 받은 문자는 그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저희 이제 CG가 준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그 법무부 알림을 예. 최강욱 대표가 올린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보고 아니 이 알림은 도대체 뭐지? 해서 이제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최강욱 대표가 저렇게 올린 겁니다. 법무부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 30분 만에 자신이 올렸던 글을 없애기는 했는데 예. 아니 그렇다면 처음 올렸던 그건 뭐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한 거죠. 법무부에다가 최강욱 대표가 올린 거 뭐냐. 이거 지금 법무부에서 혹시 이런 문자도 보낸 적이 있느냐. 기자들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보냈던 것이냐라고 이제 막 질문이 생기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니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하고 뭔가 이 사전에 이 비공개 정보를 논의하는 사이가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 해명을 한 게 실제로 저 두 가지 입장문, 최강욱 대표가 올렸던 입장문과 실제로 기자들에게 오픈된 입장문,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장관에게 보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장관은 이 두 가지 모두가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이제 그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실무진에게 전달을 해서 이거를 뭐 주변에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변인실에 얘기를 해서. 예. 근데 이제 대변인실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자들에게 오픈을 한 거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이를 거부할지 그 설명을 담은 문구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A안, B안이 있었습니다. A안은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다는 식의 강경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요. B안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도로 완화된 표현 문구가 들어가 있는 B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안은 기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B안만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 A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이것을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했을까? 이게 이제 지금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SNS 게재하신 거 관련해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 페이스북 보고 게재 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걸 보고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설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보시면 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고.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최강욱 대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론 이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어제 저녁에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만든 안은 두 가지입니다. A안은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구고 B안은 조금 순화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A안이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이 됐고 법무부의 공식 입장, 기자들에게 전달된 것은 바로 순화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B안입니다. 김태일 기자, 이 A안과 B안 중에 B안만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A안은 폐기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강욱 대표 SNS에 떴어요. 그렇죠? 지금 나온 이 최강욱 대표의 해명은 어떤 게 줍니까?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를 검색을 하다가 다른 사람 SNS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복사해서 내 SNS에 올린 것뿐이다. 다른 사람 거를 복사해 와서 그냥 붙여넣기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미리 받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걸 복사해서 내 SNS에 올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최강욱 대표가 보고선 복사해 왔던 그 원초자는 누굽니까? 일단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최강욱 대표가 올리기 전에 올렸던 SNS가 있어요. 최민희 전 의원도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그 SNS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SNS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강욱 의원이 올리기 전에
그 문구가 들어간 이 알림을 올린 SNS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재밌는 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기자들이 이 SNS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을 물으려고 최강욱 의원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그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SNS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설명 자료가 나갈 거다. 그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부 최강욱 의원실에서 이거를 뭐 해명하는 자료를 내나 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법무부에서 이 SNS 관련해서 해명하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이 좀 설명 자료가 법무부에서 나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실에서 나가는 자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좀 시점이 묘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공개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실무진과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B안만 공개되고 A안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장관실과 대변인 사이의 소통에서의 어떤 약간의 착오,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A안은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이 되고 B안만 기자들에게 그것도 뒤늦게 최강욱 대표보다 뒤늦게 갔는지. 최강욱 대표는 최민희 전 의원의 글에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최민희 전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저녁 8시쯤에 장관이 절충안을 거부한 바로 직후에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던 그 A안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 부분이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그 최민희 전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고 그걸 이제 7시 56분경쯤에 오후 7시 56분경쯤에 올렸고. 최강욱 대표가 봤다 그래요. 최강욱 대표가 이후에 이제 올라온 글을 보고 밤에 9시 50분쯤에 이제 본인은 그것을 복사해서 이제 자신의 보니까 SNS에 올린 이전에 거죠. 그거 비슷한 언론 기사라든지 글들을 또 SNS에서 봤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 7시 56분에 올린 글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사해서 그냥 올리고 그 밑에 자신의 의견을 달았다라는 건데 법무부도 지금 어떻게 이게 최민희 전 의원 측에 전달이 됐고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전 의원에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법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자면은 장관실과 대변인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이런 유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법무부는 이 최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경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법무부 내에 어쨌든 간에 최민희 전 의원 측 또는 뭐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아는 또 누군가에게 이 내용이 유출된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뭐 얼마 한 몇 년 전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때 지금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최서원 있어요. 씨 때 그때 무슨 이유였습니까? 즉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자기가 수정을 해서 보내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법무부 알림은요, 이게 공문서입니다. 즉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두가 다 이 법무부의 알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핫한 뉴스니까 법무부가 무슨 입장을 낼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도 기자들이 받아본 것과 지금 최강욱 대표가 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법무부에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이제 법무부의 장관 보좌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이 당 시절에 했던 보좌관을 같이 와서 지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 법무부가 공개하지도 않은 내용 자체를 왜 민간인한테 줬느냐는 문제예요. 과연 그럼 이게 추미애 장관의 허락 없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허락 없이 이거를 발표를 안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법무부가 아무리 조직이 그렇다고 하지만 세상에 장관이 분명히 공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못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의 그 검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적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데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텐데 그럼 장관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A, B 두 개 다 공개해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B만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사전에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뭔가 이야기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 유출이죠. 분명히. 그래서 공문서가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개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일반적인 법무부의 공문서가 어떻게 사전 공개되기 전에 일반인한테 유출이 됐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그것도 특정 성향의 분들한테 즉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특정 성향 분들한테는 왜 공개가 됐는지 저는 이걸 밝혀낸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죠.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보좌진들이 이미 두 가지 내용이 다 언론에 공개된 줄 알고 그걸 돌렸다고 얘기를 해요.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착오에 의해서 분명 실수한 건 맞습니다. 실수한 건 맞는데 이걸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이 얘기하는 건 동급에서 비교하는 것은 같은 비유가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착오라고 이해하는 게 믿으시나요? 법무부의 설명이잖아요. 법무부의 설명이잖아요. 그거는 믿으신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착오인지 아니면은 의도성이 있는 아니면 정말 법무부 내에서 계속해서 최강욱 전 대표 내지는 최민희 전 의원과 소통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밝혀져야 돼요. 소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작일까요,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작을 어떻게 아니 이렇게 소통을 왜 아니 보좌진들끼리 서로 알 수는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 중요한 내용을 미리 공개가 되기 전에 그걸 공개한다고요? 이미 공개된 줄 알고 착오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착오는 확인했어요. 이 대변인실에 확인해야죠. 당연히 본인들의 주의 임무인데 그걸가 공개된 줄 알고 줬다? 자 그럼 이 알림을 조작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조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이득이 오히려 공격만 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미리 그럼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럼 이 문건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와 논의했는지 그거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공적 조직이 중대한 사안을 일반인과 논의했다라는 의혹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국정농단 사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논의가 아니라 배포된 줄 알고 배포한 거죠. 지금 법무부원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공개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확인하고. 추장단 보좌진들이 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아니고요. 보좌진은 또 알겠습니다. 직원입니다. 보좌진은 공식 공무원이에요. 그건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의도성을 갖고 고의로 유출한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한 실수냐 이 부분은 분명히 또 갈려야 판가름이 나야 될 확인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만 두 가지 쟁점은 남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두 번째는 왜 이것이 기자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최민희 전 의원 또는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두 가지 쟁점은 사후에도 꼭 밝혀져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진영 간의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는 권한을 벗어나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관을 배제하는 위법한 수사 지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이번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오만한 행위이자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